미탁이 북상하면서 영동 지역은 내일부터 글피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건축 허가도 받기 전에 건축 공사를 벌여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조사료 포장 비닐에 대한 수거 보상금이 없어지면서 농가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조사료 포장 비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도내 5개 시군이 네이버 j-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섰지만 모두 예비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영동 지역은 내일부터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을 받아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동 지역은 내일부터 4일 오전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55에서 11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북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강릉커피축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릉커피축제위원회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을 받겠지만 실내 행사가 열리는 아레나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당초 계획대로 모레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제11회 강릉커피축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커피축제 야외 부스가 있는 안목해변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예정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건축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창고 건물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현장을 확인하러 갔던 동해시 공무원들이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걸 발견했습니다. 공정률은 적어도 30% 이상. 동해시는 2주일은 넘게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는 건축 허가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했다며 실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쌍용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혹시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폐합성 수지 및 각종 쓰레기를 태우려고 그렇게 큰 저장고를 짓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양이 엄청납니다. 쌍용양회는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석회석 등 원료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라고 말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 모두 마친 뒤에 건축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이기 때문에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이 형사고발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허가 없이 공사를 한 데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액수는 몇 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기성 온이 반입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건축까지 드러나면서 지역의 민심이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축산농가를 가보면 하얀 비닐로 볏짚을 진공 포장한 조사료를 볼 수 있습니다. 사료값 부담을 덜어서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포장재 비닐 처리가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끝난 볏짚들을 둥그렇게 압축해 흰 비닐로 포장했습니다. 건초와 집더미를 진공 상태로 저장한 곤포 사일리지라고 불리는 조사료입니다. 농가들은 사료값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들에게 조사료를 먹이는데 포장재 비닐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포장용 비닐이 영농 폐기물이어서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환경공단이 수거해가고 농가들은 보상금까지 받았지만 지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생산자가 직접 수거해야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포장재의 소비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업체들은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전국에 보급된 포장재를 수거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생산자들이 직접 회사 생산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제 대행을 하게끔 이제 할 수 있고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 사항이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포장재 생산업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수거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사료가 대부분이 다 외국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비닐에 어떤 회사가 생산됐다는 표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회사에다가 폐기 처분을 갖다가 가지고 가라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화재 위험을 무릅쓰고 포장재를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 비닐을 자체적으로 수거해 민간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처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면서 환경부가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제까지 운영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결국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해 엉뚱한 곳에 힘만 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횡성의 한 야산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지자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의심해 검사를 의뢰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에서도 멧돼지에 대한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또한 음성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감염 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서 환경부가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병 지역 주변 산에 포획틀을 설치해 멧돼지에 대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와 사육돼지 간의 상호 간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야생 멧돼지 의심 개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서 발병 예방을 위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방역 차단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포획한 멧돼지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는 데다 병에 걸린 멧돼지가 북한에서 넘어오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어떤 전염이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철저하게 어떤 방역을 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근원이 어딘지를 좀 정확하게 찾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에 대해 정부가 작은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해 체계적 방역이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국공립 사립유치원 모두 유아교육정보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합니다. 강원도는 유치원 원아 모집 선발 조례를 개정해 도내 국공립과 사립 등 360여 개 유치원이 2020년도 원아 모집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 일반 원아 모집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율은 사립유치원이 43.9%로 저조했습니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섰던 도내 시군들이 모두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네이버는 전국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등 96곳이 제출한 부지 유치 제안서를 평가해 대구와 평택, 세종, 부산 등 10곳을 후보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원주, 태백, 정선, 평창군 등 5곳이 유치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네이버는 2022년까지 5,400억 원을 투자해 1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제2데이터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 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의 취항 일정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초 수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던 운항 증명이 15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돼 이달 중순 예정했던 국내선 취항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말쯤 예상했던 국제선 취항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문화재청이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여감을 천연기념물 제556호로 지정했습니다.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여감은 조양강변에 위치해 있고
자갈인 역을 이루는 암석 종류와 역 모양, 크기, 고르기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강한 조산운동이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역암은 운반작용으로 퇴적된 암석 가운데 크기가 2mm가 넘는 입자가 많은 암석을 의미합니다. 강원랜드가 부정합격 추가 수사를 받았던 직원 63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모두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18명의 하위원 교육생을 선발한 뒤 2016년부터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져 현재까지 모두 239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직원 63명에 대해 부정합격 추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번에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동해 북방어장이 이달부터 개방돼 오는 7일 첫 조업에 나섭니다. 북방어장은 강원도 어선에 한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고 조업 시간은 오전 4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동해 북방어장은 어로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 연한 5에서 35마일 수역으로 홍게와 대게, 도루묵 등이 많이 잡히면서 저도어장, 삼선녀 어장과 함께 동해안 최북단 3대 어장에 속합니다. 2019 양양 서핑 페스티벌이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양양 죽도 해변에서 열립니다. 서핑 대회에는 모두 3천만 원의 상금을 놓고 프로에서 주니어부까지 11개 종목에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또 해변에서 즐기는 뮤직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양양군은 21개 해변 가운데 14개 해변에 67개 서핑숍이 입점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서핑의 성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 시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삼척시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이달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붕괴사고,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10개 사고 유형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